살펴볼 자료들은 조경시설물 연간 유지관리 계획에 대한 건데요. 보통 조경시설물 관리 하면 그냥 고장나면 고치는 거 이런 사후 보전을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오늘 자료들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요? 네, 핵심은 바로 예방 보전으로의 전환입니다. 이게 그냥 고장난 거 수리하는 수준을 넘어서요. 시설물 수명을 미리 예측하고 관리해서 안전성도 높이고 더 나아가서는 자산 가치까지 극대화하는 거죠. 선제적으로요? 네, 이게 그냥 구호가 아니라 비용 절감이라든지 아니면 법적 책임을 관리하는 그런 구체적인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을 자료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선제적 관리. 단순히 그냥 보기 좋게 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 때문에 이게 중요할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비용 효율성입니다. 갑자기 큰 고장이 팍 나서 비싼 돈 들여 고치는 것보다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작은 보수를 미리미리 하는 게 전체 비용 면에서는 훨씬 경제적이거든요. 그렇죠. 미리 하면 싸게 막을 수 있는 경우가 많죠. 두 번째는 안전이죠. 특히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정말 작은 결함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예방 관리가 필수적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체계적인 관리가 법적 책임 문제에서도 중요합니다. 관련 법규, 예를 들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같은 거요. 이런 규정을 잘 지키고 있다는 기록, 이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관리 주체의 책임을 줄여주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결국 예방보전이라는 게 비용, 안전, 법적 문제까지 이걸 다 아우르는 일종의 전략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런 전략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려면 효과적인 연간 계획이 중요할 텐데요. 자료에서 보니까 세 가지 축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기 관리, 그리고 부정기 관리, 마지막으로 중간 점검. 이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서로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야 합니다. 유기적으로요? 네, 정기 관리는 말 그대로 미리 정해진 주기에 따라서 시설물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거고요. 예방의 가장 기본이죠. 부정기 관리는 예측하지 못한 어떤 고장이나 훼손이 발생했을 때 이걸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말하고요. 그리고 중간 점검은 이 두 가지 활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혹시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평가하고 또 법적 기준은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장기 계획 수립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게 그냥 세 가지를 쭉 나열한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시스템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예를 들면 정기 관리를 잘하면 부정기 관리 부담이 좀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요. 정확합니다. 세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전체 시스템의 효율을 높이는 거죠. 정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면 갑작스러운 고장 발생률이 낮아지니까 당연히 부정기 관리의 빈도나 비용이 줄어들겠죠. 네, 그렇죠. 또 중간 점검을 통해서 얻은 데이터, 예를 들어 어떤 특정 부품이 유난히 자주 마모된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면 정기 관리 주기를 좀 더 짧게 조정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 부품 재질을 바꿔볼까 검토하는 식으로 계획을 개선할 수 있는 거고요. 아, 데이터 기반으로 개선하는군요. 반대로 부정기 관리 때 땡튼 시설물 수리 비용이 자꾸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중간 점검할 때 이 시설은 그냥 교체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고 좀 더 깊게 검토하게 되는 근거가 되기도 하고요. 결국 이 세 축은 연간 계획을 그냥 할 일 목록이 아니라 시설물 상태 변화를 추적하고 위험을 관리하고 더 나아가 장기적인 자산 관리나 예산 계획까지 가능하게 만드는 아주 역동적인 관리 도구로 만드는 핵심인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첫 번째 축인 정기 관리부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예방의 기본이라고 하셨는데 자료 보니까 점검 주기에 따라 관리 내용을 꽤 세분화했더라고요. 일일 관리는 어떤 건가요? 일일 관리는요, 매일매일 확인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 문제나 청결 상태에 집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 놀이터에 혹시 깨진 유리 조각이나 날카로운 물건 같은 위험한 게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그런 거 확인해서 바로 치우는 거예요. 네, 당장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수경시설 주변에 물이 새거나 이상한 소리가 나진 않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공용공간 쓰레기통 상태나 혹시 길 가는데 방해되는 물건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들. 이런 매일의 작은 확인이 잠재적인 위험을 일찍 차단하는 첫걸음이죠. 그럼 주간 관리는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거겠네요? 네, 맞아요. 주로 사람들이 많이 쓰는 시설물의 기능적인 부분을 좀 더 점검합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경우엔 볼트나 너트가 혹시 풀리진 않았는지, 그네 체인이 너무 닳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이요. 아, 사용하다 보면 헐거워질 수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벤치나 테이블이 흔들리지 않고 잘 고정되어 있는지, 파고라나 펜스 같은 구조물 부재가 튼튼한지 이런 걸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야간에 순찰 돌면서 혹시 불 꺼진 조명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주간 관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전과 직결되니까요. 월간 관리로 넘어가니까 이제 법적인 의무 사항들이 좀 강조되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서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보면요. 관리 주체는 월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보관해야 하거든요. 아, 법으로 정해져 있군요. 네. 신체가 낄 위험은 없는지, 구조적으로는 안전한지, 바닥재 상태는 괜찮은지 이런 법에서 정한 세부 항목들을 아주 꼼꼼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이게 단순 점검이 아니라 법적 의무를 이행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기록이 중요하겠네요, 정말.
그렇죠. 수경시설 같은 경우는 월간 관리 항목으로 여과기 청소나 펌프 상태 점검, 노즐 막힌 데는 없는지, 수질 관리 장치, 염소 투입기 같은 거요. 그런 것들 점검이 포함되고요. 만약에 정화시설이 따로 없는 곳이라면 월 1회 청소가 원칙입니다. 계절 변화에 대비하는 분기별 관리 항목도 있네요. 맞습니다. 계절적 요인에 따라서 미리 대비하는 게 주목적이에요. 예를 들면 겨울에 동파 막으려고 수경시설 물 빼고 관련 장비들 정비하는 조치 같은 거요. 아, 겨울 전에 꼭 해야 하는 작업들이죠. 하고 점검하는 것도 분기별 관리도요. 만약에 정화시설이 있는 수경시설이면 연 4회, 그러니까 분기별로 청소하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비 많이 오기 전에 배수시설에 쌓인 이물질 제거해서 침수 예방하는 거나 여름이나 겨울 오기 전에 나무 가지치기, 수목 전정해서 안전이나 미관 확보하는 활동도 분기별 관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기가 좀 긴 반기별 연간 관리. 이건 시설물의 수명을 늘리고 자산 가치를 보존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고 되어 있네요. 이게 말씀하신 예방 보전의 핵심 효과랑 딱 연결되는 부분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활동 중 하나가 목재 시설 관리인데요. 데크나 파고라, 벤치 같은 목재 시설물 있잖아요. 네, 많죠. 이걸 1년에 한 번 정도 오일 스테인을 다시 칠해주는 게 자외선이나 습기, 해충으로부터 목재를 보호하고 수명을 확 늘리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게 그냥 보기 좋게 하려는 게 아니라 자산 가치를 지키는 투자인 셈이죠. 아, 오일 스테인 칠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군요. 네, 조명시설 같은 경우는 렌즈나 커버를 청소해서 밝기를 확보하고 계절마다 해 뜨고 지는 시간이 다르니까 점열 시간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콘크리트 구조물에 생긴 아주 작은 균열이라도 그냥 두면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손상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발견해서 보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특정 지역은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돼서 3년이나 5년 주기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이것도 연간 계획에 꼭 포함되어야 하고요. 이렇게 정기적으로 꼼꼼히 관리해도 사실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생길 수 있죠. 그런 때 필요한 게 이제 두 번째 축, 부정기 관리겠네요. 이건 어떤 식으로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할까요? 핵심은 신속하면서도 효율적인 대응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우선 시설물 이용자나 관리자가 뭔가 문제를 발견했을 때 이걸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해요. 시설물에 QR코드를 붙여놓는다든지 관리사무소 연락처를 잘 보이게 해놓거나 아니면 모바일 앱 같은 걸 활용할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접수된 모든 내용은 중앙 시스템에 딱 기록이 돼서 처리 과정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 위험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트리아지 개념을 적용한다고 하던데요. 약간 응급실처럼요. 네, 맞아요. 모든 문제를 동시에 다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요. 위험도나 긴급성에 따라서 대응 수준을 나누는 거죠. 예를 들어 레벨 1, 긴급 보수는 정말 즉각적인 안전 위협이 있는 경우에요. 놀이터 바닥에 깨진 유리 조각이 있다거나 전선이 노출되어 있다거나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구조물 같은 거요. 아,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이런 상황은 발견 즉시 이용 못하게 통제하고 가능한 한 당일 안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럼 레벨 2, 일반 보수는 당장 위험하진 않지만 그래도 기능이나 미관상 문제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겠군요. 맞습니다. 공원 등이 불이 꺼졌다거나 음수대에서 물이 안 나온다거나 약간의 낙서 아니면 벤치 표면이 조금 손상된 정도 이런 것들이 예시죠. 이런 경우는 시스템이 기록해두고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며칠 내라든지 아니면 다음 정기 점검 때 같이 보수하는 방식으로 관리해서 자원을 좀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겁니다. 보수를 할 때도 재료의 특성에 맞는 방법을 써야 한다. 이 점도 강조되어 있네요. 메워야 하고 썩은 부위는 깨끗하게 제거한 다음에 방부 처리를 해야죠. 콘크리트 균열에는 에폭시를 주입하거나 단면을 복구하고 금속에 녹이 슬었으면 녹 제거하고 방청 도장을 해야 하고요. 재료에 맞지 않게 그냥 임시방편으로 대충 수리하면 오히려 문제를 키우거나 다른 부분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네, 제대로 고쳐야죠. 근데 보수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텐데요. 어느 시점에서 이건 고치는 것보다 교체해야겠다. 이렇게 결정해야 할까요? 이 기준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경제성이랑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자료에서는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예상되는 보수 비용이 새 것으로 교체하는 비용의 한 50에서 60%를 넘어갈 때예요.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면 차라리 새 걸로. 그렇죠. 수리해서 조금 더 쓰느니 교체하는 게 장기적으로 더 낫다고 판단하는 거죠. 둘째는 비용이랑 상관없이 구조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기둥 부식이 너무 심하거나 기초에 심각한 균열이 있다거나 하는 경우죠. 이건 당연히 교체해야 하고요. 셋째는 부분 보수가 의미 없을 정도로 전체적으로 너무 낡았거나 현재의 안전 기준, 특히 놀이시설 같은 경우에요. 이 기준에 미달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수를 해도 미관상 가치가 너무 떨어질 것 같을 때, 이럴 때 교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보수나 교체 이력들을 수리 이력 관리대장에 꼼꼼하게 기록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냥 기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이 수리 이력 데이터는요, 단순한 작업일지가 아니에요. 미래의 관리 전략을 세우고 예산을 최적화하는 데 쓰이는 아주 귀중한 자산입니다. 자산이요? 네, 예를 들어서 특정 제조사의 특정 시설물이 유독 자주 고장난다는 데이터가 계속 쌓여요. 그럼 이건 객관적인 품질 문제의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럼 다음번에 시설물 구매할 때 이 회사는 피하거나 더 까다롭게 검토하게 되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 구매 결정에도 영향을 주는군요. 그럼요. 또 특정 시설물의 고장 주기나 평균 수리 비용 데이터를 분석하면 그 시설에 남아있는 수명을 예측하고 언제쯤 교체해야 할지, 예산은 얼마나 필요할지 훨씬 정확하게 계획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데이터에 기반한 자산관리이고요. 유지관리부서가 그냥 돈만 쓰는 부서가 아니라 시설물의 전체 생애주기 비용, LCC라고 하죠. 이걸 최적화하는 아주 전략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와, 수리 이력 관리가 그렇게까지 활용될 수 있군요. 정말 중요하네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축인 중간 점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정기 관리나 부정기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혹시 놓치고 있는 위험은 없는지, 또 법적인 요구사항은 잘 충족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설명되어 있네요. 네,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관리자 정기 순찰 점검이에요. 관리자가 주기적으로 직접 현장을 쭉 둘러보면서 일상적으로 작업하는 분들이 놓칠 수도 있는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또 정기관리 프로그램이 계획대로 효과적으로 잘 실행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활동입니다. 현장 확인이 중요하죠. 네, 단순히 시설물이 깨졌나 안 깨졌나만 보는 게 아니라 청결 상태나 이용자 동선, 공간의 전반적인 분위기까지 좀 더 총체적인 관점에서 공간의 질을 점검하는 거죠. 다른 하나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정기 검사나 안전 진단이군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겠네요. 맞습니다. 특히 안전 규정이 엄격한 시설들은 법으로 정해진 검사 의무가 있어요. 어린이 놀이시설이 대표적인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기시설 검사라고 해서 설치하고 나서 2년에 한 번 이상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는 검사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시설이 낡아도 여전히 안전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죠. 2년에 한 번씩이요? 네. 또 하나는 안전진단인데 이건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관리 주체가 매달 한 번씩 자체 안전점검을 하잖아요. 네, 아까 월간 관리에서 나왔었죠. 그때 만약에 심각한 위험 요소가 발견됐다. 그러면 즉시 시설 이용을 금지시키고 1개월 안에 안전검사 기관에 정밀 진단을 의뢰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건 특정 문제의 원인을 좀 더 깊이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 정기 검사와 안전 진단은 좀 다른 거군요. 네, 목적과 시기가 다릅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도 법적 관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름에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운영기간 중에는 15일마다 한 번 이상 의무적으로 수질 검사를 해야 해요. pH나 탁도, 대장균 같은 항목들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이용자들이 볼 수 있게 게시해야 하고요. 만약 기준을 초과했다, 그러면 즉시 운영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다한 다음에 다시 검사해서 안전하다는 걸 확인해야만 다시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관할 지자체에 보고해야 하고요. 규정이 꽤 까다롭네요. 안전을 위해서 당연하겠지만요. 이렇게 다양한 점검 결과들이 계속 쌓일 텐데 이걸 그냥 쌓아두지만 말고 잘 활용하는 게 관건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모든 점검 결과는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관리되어야 하고요. 발견된 문제점은 바로 보수 계획에 반영해야겠죠. 그리고 관리자 순찰이나 법적 검사에서 자꾸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있다면 이건 현재의 정기관리 계획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계획 자체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특히 놀이시설 정기검사 결과처럼 객관적인 상태평가는 장기적으로 시설을 개선하거나 교체 예산을 세울 때 아주 중요한 기초 데이터가 되고요. 결국 중간 점검은 플랜 두 C,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사이클에서 C, 즉 평가에 해당하고 다음번 플랜, 계획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인 셈이죠. 지금까지 논의한 여러 원칙들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로 자료에 시설물 유형별 연간계획 매트릭스라는 게 제시되어 있더라고요. 좀 복잡할 수 있는 내용을 표 형태로 정리해서 이해하기 쉽게 만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도구들이 실무에서는 아주 유용하죠. 예를 들어서 휴게시설 관리 매트릭스, 테이블 4.1 예시 같은 걸 보면요. 벤치나 파고라 같은 시설들을 목재, 금속, 콘크리트 같은 재질별로 나눠서 어떤 항목을 어떤 주기로 점검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아, 재질별로요? 네, 재료 특성에 맞는 관리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죠. 또 어린이 놀이시설 월간 자체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테이블 4.2 예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법적 의무인 월간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기록하는 데 아주 유용하고요. 안전사각지대를 줄이는 데도 기여합니다. 수경시설이나 조명시설 관련 매트릭스도 비슷한 역할이겠군요. 네, 수경시설 운영점검표 테이블 4.3 예시는 복잡한 기계나 전기설비 관리,
그리고 법적인 수질 기준 준수, 이 두 가지 측면을 통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조명시설 유지관리 매트릭스, 테이블 4.4 예시는 야간 안전과 직결되는 조명 기능 유지나 정기 안전점검 항목들을 주기변호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결국 이런 매트릭스들은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관리 원칙이나 철학들을 실제 현장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주는 아주 실용적인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조경시설물 연간 유지관리 계획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듣고 보니 단순히 고치는 걸 넘어서 이런 세계적인 예방관리와 데이터에 기반한 전략적인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노력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공원이나 놀이터, 쉼터 같은 조경 공간들을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그 공간의 가치를 유지하고 높이는 현명한 투자가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한번 계획을 세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쌓이는 관리 데이터나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을 계속 평가하고 개선해 나가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계획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살아있는 계획, 좋은 말씀이네요.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조경시설물들, 과연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떠올리시면서 주변을 둘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벤치 하나, 놀이기구 하나에도 보이지 않는 세심한 관리의 손길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